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산업인공지능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배소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An Iterative Method for Unsupervised Robust Anomaly Detection Under Data Contamin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노말리 디텍션이란 데이터 세트에서 비정상 샘플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탐지, 예측 유지 보수, 침입 탐지, 비디오 감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손실이나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이 아노말리 디텍션은 단순하게 정상과 이상을 분류하는 이진분류 또는 이상 종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다중분류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메인 전문가의 경우도 어떤 것을 이상 사례로 탐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경우 데이터세트의 정상성을 학습하고 학습된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샘플을 이상 샘플이라고 식별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정상 샘플에 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그 학습된 정상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그렇지 않으면 이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딥러닝과 관련한 아노말리 디텍션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많이 연구되고 있고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 모두 언슈퍼바이즈드 방법으로 모델을 훈련하지만 모든 훈련 데이터가 정상이라는 정상성 가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이런 데이터세트의 정상성 가정은 실제 상황에선 유지되기 어렵고 이런 가정으로 설계된 모델은 학습 데이터세트의 이상 데이터 비율이 높아질수록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은 레이블이 없는 정상 샘플과 이상 샘플에 대해 로버스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 데이터 세트와 비정상 데이터 세트가 혼합된 데이터 세트를 오염된 데이터 세트, contaminated 데이터 세트라고 정의합니다. 딥러닝 기반의 오염된 데이터 세트를 다루는 이 아노말리 디텍션 연구들은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셋의 비정상 샘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정상성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샘플의 양이나 정상, 비정상의 종류를 판단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존하게 되거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에 초점을 맞춰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터레이티브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다양한 오염 비율을 가진 데이터세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아노말리 디텍션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본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유형에 제한이 없고 수도 라벨링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나 오염 비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반복학습 과정에서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종료 기준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상성을 가정하는 아노말리 디텍션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원클래스 SVM, SVDD, 딥 SVDD와 같은 방식들이 있고 이는 정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경계를 구축하고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이상으로 탐지하게 됩니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베이스드 메소드의 경우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에 크게 벗어나는 데이터셋을 이상으로 식별하게 되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의 경우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원본과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이상으로 탐지하는 식으로 이상 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들 모두 비정상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정상 데이터만 존재하는 정제된 훈련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이 어렵고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가 혼재된 이 오염된 데이터 세트에서는 최적 이하의 성능을 초래하고 기존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데이터셋을 다루는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종류들이었던 원클래스 SVM과 SVDD의 경우 오염 비율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입력을 해줬을 때 오염된 데이터셋에 대한 설정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오염 비율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했고 컨테미네이티드 데이터셋들을 다루는 이전 아노말리 디텍션 연구들은 비정상 데이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방법들로 수도 라벨링과 리그레션을 이용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양이나 종류를 제어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오염 비율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결국 오염 비율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버스트 어토인코더 모델을 제안한 아키텍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경우는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프로바빌리스틱 메소드 등 다른 유형의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들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기본적인 세 가지 접근 방식의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를 베이스로 하는 DeepSVDD입니다. 커널 기반의 SVDD랑 최소 부피 추정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딥러닝 모델의 레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하이퍼스피어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의 학습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프트 바운더리 딥 SVDD의 경우 R을 하이퍼 파라미터인 뮤로 최적화해서 하이퍼스피어의 외부의 데이터 포인트 수 간의 균형을 조절하는 식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클래스 딥 SVDD의 경우 명시적인 하이퍼스피어를 출력하진 않지만 데이터에 의존적인 파라미터 없이 학습을 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robabilistic Based Method인 Normalizing Flow입니다. Normalizing Flow는 주어진 데이터 샘플의 라이클리후드 분포를 모델링하는 생성 모델로 MLE를 통해 학습됩니다. Normalizing Flow는 일련의 역변환 함수를 적용해서 단순한 분포를 복잡한 분포로 변환하게 되는데 변수 변환 공식에 따라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반복적으로 대체하고 최종 목표 변수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게 됩니다. 라이클리후드가 낮으면 해당 데이터가 목표 분포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해서 이상치 점수가 높게 되고 이 이상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상치를 탐지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인 오토인코더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원 축소나 특징 추출을 위해서 자체 재구성을 통해 표현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망으로 오토인코더는 인코더하고 디코더로 구성되게 됩니다. 인코더는 데이터를 저차원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압축하고 디코더는 이 저차원 피처 스페이스에서 원래 데이터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토인코더의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인코더에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이상치 점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에서 러닝 모델, 로스 펑션, 아노말리 스코어 펑션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에서 본 방법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규어 A는 일반적인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러닝 프로세스입니다. 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노말리 디텍션 프레임워크입니다. A의 경우 훈련하고자 하는 데이터 세트가 오염된 경우 정상성 가정으로 아노말리 디텍션을 훈련하기 때문에 최적의 AD 성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 프레임워크에서 각 샘플의 정상성을 추정해서 훈련 중에 중요도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도 가중치의 경우 기본 이상 탐지 모델에서 얻은 이상 점수를 활용합니다. 이 중요도 가중치는 펑션 U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펑션 U는 샘플이 정상일 경우 더 강력한 학습 신호를 할당하고 비정상 샘플일 경우 학습에 대한 효과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펑션 U는 이상 점수가 낮은 샘플의 중요도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또한 추정된 정규성에 따라 중요도 가중치를 1이나 0으로 조정해서 훈련 중에 모델이 정상과 이상을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중요도 가중치 W는 이전 라운드에서 훈련된 모델에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모델과 가중치 모두 개선할 수 있습니다. 펑션 U에 대한 수식은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본 프레임워크의 경우 반복학습이기 때문에 적절한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렴과 그룹화라는 두 가지 속성에 기반한 종료 기준인 HT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 모델 파라미터가 수렴하면 샘플별 정상성도 수렴할 것으로 예상해서 샘플별 이상치 점수의 순서가 변동이 없는 것을 종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 모델의 특성상 확률적인 훈련과 복잡도로 인해서 데이터별 이상치 점수의 순서의 변동이 충분한 라운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순서 뒤집기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을 종료 조건으로 설정하고자 하였고, 이 중요한 순서 뒤집기란 정상과 이상의 순위가 변동이 없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까만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순서 뒤집기의 순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노란색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위 변동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상치 점수를 기준으로 데이터셋 샘플을 정렬하고 데이터셋을 두 개의 파티션으로 그룹화하게 됩니다. 이상치 점수가 낮은 파티션과 높은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본 논문에서는 50%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T번 반복하는 구간에서 파티션 간의 순위가 변동된 샘플 수를 아래의 식을 통해서 측정합니다. 반복 학습 중에 이상치 점수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질 때까지 이 H값은 감소하게 되고 이 H값이 가장 낮은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선택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terative Anomaly Detection Framework는 첫 번째로 각 데이터 샘플의 정상성을 식별하여 이상 점수를 도출하고 종료 조건을 위한 HT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상 점수를 활용한 펑션 U를 활용하여 중요성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각 샘플의 중요도를 조정하면서 AD 모델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여러가지 멀티베리어트 테이블러 데이터셋과 엠니스트, 패션 엠니스트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아노멀리 디텍션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 IAD 방법에 쓰인 베이스 모델로는 딥 SVDD, MAF,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의 구체적인 설정과 비교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의 경우 오염된 데이터셋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오염률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반면에 IAD는 오염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의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IAD는 성능을 개선하고 기본 모델의 성능 편차를 줄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성능 개선은 딥 SVDD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IAD 최적 성능이 기본 모델보다 높아 오염된 데이터에 대한 경고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 기준에 대한 실험에서 제한된 종류 기준은 모든 데이터세트의 최대 성능 개선과 비교했을 때 평균 58.7%의 성능 개선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본 연구들의 종류 기준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을 아래 실험 결과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실제 시나리오들이 정상성 가정을 유지하긴 어렵지만, 즉 모두 정제된 정상인 훈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상 비율이 매우 낮은 사례들은 정상성 가정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상성 가정이 있는 시나리오에서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오염률이 0.1%로 매우 낮은 데이터세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도 성능 향상 비율은 이전 실험에 비해선 낮으나 IAD 방법을 도입했을 때 기본 모델에 비해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앙상블 모델이 단일 모델보다 성능이 더 낮기 때문에 이 앙상블 모델에서의 이상 점수가 오염된 데이터세트에서 더 견고하게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번의 결과에서 앙상블 모델과 IAD의 호환성을 봤을 때 IAD를 앙상블 모델에 적용했을 때 7개의 데이터셋 중에 5개의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향상돼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이번의 실험 결과 IAD와 앙상블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앙상블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IAD는 대부분의 경우 앙상블 모델에 비해 유리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IAD와 앙상블을 적용한 IAD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앙상블 IAD랑 IAD 간의 성능 차이는 크게 없고, 앙상블 모델을 IAD로 훈련할 때 앙상블의 개별 모델은 이미 데이터 노이즈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실험 결과 앙상블 접근 방식이 IAD의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앙상블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성능 편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포턴스 웨이트의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A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는 모든 샘플들의 임포턴스 웨이트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반복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정상 샘플과 비정상 샘플의 가중치가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그래프의 경우 반복 학습 과정에서 웨이트의 분포가 점차 양쪽으로 치우쳐지며 최종적으로 정상 샘플의 가중치는 높게, 비정상 샘플의 가중치는 낮게 설정되어 정상 샘플과 비정상 샘플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 그래프의 피처 디스트리뷰션의 경우 IAD 방법을 적용 후에 정상 샘플과 비정상 샘플을 더 명확히 구분하여 정상 샘플은 중심에 모이게 되고 비정상 샘플은 외곽으로 위치하게 되어 IAD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AD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인 템퍼러처의 경우 중요성 가중치 업데이트 함수의 형태를 조절하는 온도 매개 변수인데, 이 템퍼러처 값이 변하더라도 IAD나 IAD 베스트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소프트 바운더리 딥 SVDD 원플로어의 경우 실제 오염 비율인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로 실험을 했으나 IAD가 더 우수함을 보였고, 나머지 비교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수도 라벨링이나 별도의 아키텍처 수정 없이 대부분 IAD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MAF 기반 IAD는 모든 비교 대상 방법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 본 실험으로 IAD의 반복 학습 과정과 중요성 가중치 업데이트가 메커니즘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염된 데이터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인 IAD를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오염된 데이터세트의 경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반복 학습 과정 중에서도 중요도 가중치를 도입해서 비정상 샘플의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완화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모델의 견고한 표현을 포착하기 위해 이상 점수의 학습 역학에 기반한 새로운 종료 기준을 제안하고, 오염된 데이터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 민감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오염 비율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광범위한 오염 비율에서 강력한 성능 탐지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